돈 공부는 처음이라. 저자 김종봉, 제갈현열. 안녕하세요. 재테크 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스탁스타 허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주식 유튜버로 유명한 김종봉님과 자기계발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갈현열님이 공동 집필한 돈 공부는 처음이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표방하는 바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뒤집어서 올바른 돈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셋업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저자인 김종봉님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만든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지었는데요. 책의 내용이 신뢰성을 갖는 까닭은 그가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투자 수익으로만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투자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주식 투자 기법이나 노하우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가 확립되는 것이 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책의 목차는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Part 1.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Part 2. 돈의 실체를 마주하다.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돈 이야기. Part 3.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교환 수단이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Part 4.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부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4단계 솔루션. 이 책은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3개의 파트가 투자가가 되기 위한 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1개의 파트에서 개략적이지만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큰 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Part 1.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요즘 SNS에는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 좋은 차, 인테리어가 잘 된 집, 명품 옷과 가방 등등 물질을 소재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소소하게 일상에서의 행복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느끼기에는 이처럼 집안에 들어온 햇살을 받으며 커피와 차를 마시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좋은 집이 있으며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나를 위한 작은 일탈을 떠나는 사람들은 일탈이 끝난 뒤에도 경제적 여유를 줄 든든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행복일 뿐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행복이란 돈을 충분히 벌어놓은 사람들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였다고 합니다. 사실 돈이 없더라도 분명 순간순간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돈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생각하면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란 것을 말할 때 전제권으로 돈만 많으면 이란 말을 앞에 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자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자기가 필요한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도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도 부모님을 잘 모시며 살면 된다. 돈이 없어도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 된다.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면 된다. 돈이 없어도 여유를 즐기며 살면 된다란 말이 있다고 할 때 이를 곰곰이 따져오면 결국 다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소소한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도 여유를 느끼기 위한 시간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돈을 모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고 과감히 말합니다. 돈과 삶이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란 것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너무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막상 돈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본인이 깨달은 돈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돈을 안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알면 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SNS에 올라온 명품이나 좋은 집 같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돈을 몰랐기에 가졌던 자격지심과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알면 돈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교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돈을 제대로 알고 나면 돈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 위한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기회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돈을 알면 오직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월급쟁이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는 만족할 만큼 돈을 벌 수 없고 오로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만족할 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을 알면 돈이 돈을 모은다는 사실이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건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돈이 저절로 돈을 모으는 일은 없으며 자신의 자산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여했을 때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과 1억 원이 있을 때 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100만 원을 모으기까지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1억 원을 모을 수 없고 1억 원을 모은 후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돈을 아는 것이라 합니다. 저자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 때까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Part 2. 돈의 실체를 마주하다.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돈 이야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약 40년간 평균 금리가 15에서 20%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은행에 저축만 해도 복리이자 수익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서 성실하게 저축하는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새 욜로란 삶의 방식이 유행하게 된 것도 어쩌면 현 시대 상황이 부자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력해도 이룰 수 없기에 욕심조차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으지도 못할 돈 그냥 지금 써버리자는 게 욜로입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아무리 복지를 강화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국가 예산이 바닥나고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란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 각자가 본인의 만족할 만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파트 3.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교환수단이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월급이 적다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저자가 깨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래 5가지라고 합니다. 하나, 기존의 소득을 늘리기. 둘,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셋, 미혼이라면 결혼 잘하기. 4. 로또 당첨되기. 5. 도박, 절도, 강도 등의 불법적인 행위. 여기서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은 기존의 소득을 늘리거나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인정해야 할 것은 지금 당신의 소득은 어제까지 당신이 살았던 삶의 보상값이란 것입니다.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과거에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던 학창 시절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금수저도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본인의 노력은 아닐지라도 그의 부모 혹은 부모의 부모가 포기하거나 희생한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력한 것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인데 일마냥 부러워만 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본인의 삶이 달라지진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됩니다. 첫 월급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연봉 7천만 원을 받더라도 여행과 명품으로 다 소비하는 생활을 한다면 10년이 지나도 집 하나 없지만 누구는 연봉으로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절제된 소비 생활과 투자로 번듯한 집을 마련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버는 돈의 양보다 쓰고 남은 돈의 크기란 것입니다.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벌고 쓰고를 거친 후 당신에게 남은 전부를 뜻합니다.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으면 소득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아도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잉여 자금인데 이 잉여 자금에 부자가 되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 자금은 어쨌든 최대치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급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득을 만들려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단지 번 돈을 소비를 위한 교환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훗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기회의 가치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탐구하는 사람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투자자인데요.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투자자가 되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투자란 것을 파이프라인 우화를 통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재력가가 산 꼭대기에 있는 저수지에서 아랫마을까지 물을 날라다 줄 사람 2명을 고용했는데 한 사람은 몸이 건장하고 힘이 좋았고 다른 한 사람은 체격이 왜소하고 힘이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건장했던 사람은 물통을 나르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별다른 고민 없이 계속해서 물통을 직접 어깨에 지고 나르면서 돈을 벌었고 몸이 허약했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매일 조금씩 구축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수년 후에 그저 몸으로만 물을 날랐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졌지만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사람은 비록 원래 몸이 안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서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어느 시대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물보다는 생산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을 인식하고 당신도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이프라인 우화가 말하는 것은 비단 생산수단 확보의 중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 함축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5년 전에 파이프라인 우화에 감명을 받고 결국 투자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가 투자자의 길을 선택한 이후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나중에야 깨달은 사실은 투자라는 것이 단지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면 카지노에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바로 시간과 정성을 그 행위에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저씨가 A기업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하여 당신도 A기업 주식을 그냥 샀다고 가정했을 때 이 행위는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 도박에 가깝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몸이 약했던 사람이 마침내 건설한 파이프라인은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생각한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 파이프를 샀던 비용의 결과도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동력을 투여하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에 나온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공한 주식 투자자라고 자부하는 저자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오로지 선택과 비용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주식 잘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고 또 누가 돈 좀 번다고 하면 그걸 따라하는데 급급하기만 했지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 내내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5년 전 주식 투자로 5억 원을 잃은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 초심자의 행운으로 2천만 원을 벌었던 경험 때문에 증권사들이 호실적으로 추천하는 어떤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10%가 되자 적금을 해약해서 1억 원어치를 더 샀고 이후 마이너스 20%가 되자 담보대출을 받아서 1억 원어치를 더 샀고 또 마이너스 30%가 되자 신용으로 2억 원어치를 더 샀다고 합니다. 총 6억 원을 매수했던 그 종목은 현재 6분의 1 토막이 나서 5억 원을 손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무려 6억 원이나 투자했던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인터넷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 기사를 읽는 데는 고작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고작 1시간의 노력과 정성밖에 안 들이고서 6억 원이나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말하는 게 더 합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깨달은 사실은 투자하는 금액은 자기가 쓴 시간과 정성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자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그는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가난이 따라온다 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반드시 돈이 자신의 노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서 있지. 저자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반드시 돈이 자신의 노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은 돈이 된다. 저자는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계기는 언제 오는 것인지 그 궁금증에 대한 열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것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보통 실패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외부 환경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다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자 또한 과거에 주식 투자로 매번 잃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했고 인정한 후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저자가 반성을 통해 돈을 잃은 방법을 하나하나 없애고 보니 마침내 그에게 돈을 잃지 않는 방법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에서 배움을 찾을 때 비로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파트 4. 당신이 어디에 있어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부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4단계 솔루션. 수많은 훌륭한 책이 투자를 권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어도 훌륭한 투자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과 정성의 중요성을 모른 채 책을 접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껏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라는 책은 많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은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시간과 정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돈을 위해 시간을 쓰고 노력하라는 책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깨달은 사실은 훌륭한 투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고 책 한두 권 읽는다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방법만을 깨우쳐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각자가 현재 어느 과정에 있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 방법이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 등 단계에 따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투자자로서의 단계는 돈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행동과 지식은 다 다르고 또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행동과 지식을 온전히 가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돈의 액수로 구분한 투자자로서의 구간은 총 4단계입니다. 1단계 전개 구간은 0에서 1000만 원입니다. 2단계 성장 구간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3단계 성숙 구간은 1억 원에서 5억 원입니다. 4단계 구간은 5억 원 이상입니다. 1단계 전개 구간 모으고 배우고 느껴라. 1단계 전개 구간은 잉여자금이 0원에서 1000만 원 구간인데요. 현재 투자할 돈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투자할 돈을 적금 등을 통해 모으는 단계입니다. 적금을 하는 동안에는 비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강력한 무기나 잘 훈련된 병사 등 잘 준비된 상태로 전쟁에 나가야 그나마 싸움에 승산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한 돈들도 마찬가지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봤자 오랜 시간 전쟁터에서 실전을 벌였던 숙련된 다른 돈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1단계 전개 구간에서는 돈을 모으면서 자기의 돈들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훈련되지 않았다면 운 좋게 잠깐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부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2단계 성장 구간 무작정이 3%의 삶을 만든다. 2단계 성장 구간은 잉여자금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인데요. 이때부터 필요한 것은 무작정입니다. 1단계 전개 구간에서 1000만 원을 모으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나 수단을 찾았다면 이제 무작정 서점으로 달려가서 본인이 선택한 투자 수단과 관련된 책을 3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혀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 봅니다. 이때 투자 방법과 관련된 3권의 책을 고르는 기준은 한 권은 방법보다는 원리나 용어를 설명한 이론적인 책이고 2권은 이론보다는 저자의 경험이 담긴 책을 권합니다. 주식 투자 책이라면 한 권은 기본 주식 이론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과 차트나 재무제표 등을 본 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책을 말하고 다른 2권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의 경험담인데 내가 걸어갈 길에 대한 가장 훌륭한 조언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권의 책을 비교하다 보면 한 책에 적힌 잘못된 정보나 저자의 아집을 다른 한 권이 바로잡아줄 수 있으며 만약 2권의 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옳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책을 고를 때 꼭 검증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작가가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함께 출간 후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책 내용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악사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자가 책에 쓴 방법대로 방식대로 여전히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단돈 100만 원만 가지고 투자해 보기를 권합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 정도는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도 쉽게 모을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수익이 잘 나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기대이고 그저 운에 기대는 것일 뿐입니다. 운전을 예로 들자면
운전 방법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더라도 실제로 운전을 잘 하려면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차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곧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최소한 10번의 기회를 만들고 경험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7%의 사람은 3% 사람들의 자양분이 된다. 저자는 대학 시절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각종 기법이나 보조지표 등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춰서 남들이 보기에는 나름 전문가적 실력을 갖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는 늘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조지표를 다 제외하고 차트를 보았더니 가격이 높나지만 보였고 이때 문득 가격의 흐름상 낮은 가격의 주식을 샀을 누군가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낮은 가격에 급등할 주식을 샀을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돈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을 주도하는 자 혹은 그들의 생각을 읽는 자이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 혹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이고 창업시장에서는 상권을 만드는 자 혹은 만들어진 상권을 활용하는 자였습니다. 저자는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다 보니 취업 욕구가 사라졌고 투자 분야에 10여 년의 시간과 정성을 들인 끝에 마침내 오늘날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자들은 0.3%의 존재들로서 엄청난 자본과 그 바탕이 되는 정보가 있는 자들입니다. 김종봉 저자는 애초에 그런 0.3%의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3%의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3%의 사람이란 경제적 자유인, 세력의 생각을 읽는 자, 부동산 시장의 힘을 읽는 자, 만들어진 상권을 활용하는 자입니다. 3%의 사람은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상권을 형성하는 힘을 가졌는데요. 보통인 사람들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처럼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들이 형성한 상권에 초기 진입하거나 그들이 들어올 만한 곳을 분석하여 미리 진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한편 저자의 경험에 따르자면 3%의 사람이 무슨 특별한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97%의 사람들은 돈을 이상하게 보고 있으며 돈에 대한 관점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3%의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늘 경계했고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의미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자 분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경계합니다. 하지만 97%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쉽게 돈을 벌기를 바라고 노력 없이 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돈이 된다는 얘기만 들으면 바로 투자하곤 합니다. 부동산 사기 분양이든 금융사기이든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서민인 경우가 많은 것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노력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부자들은 잘 믿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서민들은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봉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 상담을 해본 경험에 따르면 3%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종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과정과 방법 속에서 자신의 답을 찾으려고 했고 97%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과에만 집중해서 자기에게 좋은 종목을 추천해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과정과 노력을 본받아야 하는데 오로지 결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노력 없이 다단계 사기 같은 것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3%의 노력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과 97%의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3%가 돈을 벌기 위해 97%는 돈을 잃습니다. 주식 투자를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싸게 산다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라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야 싸게 산 것인지 비싸게 산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평가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올랐던 주식의 이유를 붙이자면 100가지도 더 만들 수 있는데 주식 차트의 각종 보조 지표들 또한 과거의 주가를 설명하는 데만 유효합니다. 저자는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 오랜 시간 고심을 했고 마침내 얻은 깨달음은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삽니다. 하지만 세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대중들이 팔 때이고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대중들이 살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결국엔 기법이 아닌 신법이 단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남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절제가 그와 같은 것이겠지요. 3단계 성숙 구간. 날을 세우고 흔들리고 돌아올 것. 3단계 성숙 구간은 잉여 자금이 1억 원에서 5억 원인 구간입니다. 투자만으로 1억 원의 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투자에 번 돈만큼 시간과 정성을 투여했다는 것이고 이미 중급 레벨의 투자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다양한 투자 방법 중 핵심되는 것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힘들게 익힌 기술이라 버리기는 아깝겠지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투자 자금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긴장감과 중압감이 남달라집니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적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투자 방법만을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간에 오면 필연적으로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자만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바란다면 당연히 원하는 돈의 크기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리프레시하고 재정비한다면 슬럼프란 것이 더 큰 성장을 위한 힘돌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4단계 선택 구간, 행복을 선택하다. 이 구간은 잉여 자금이 5억 원 이상인 구간입니다. 책에 써져 있는 저자의 말에 따르자면 이 구간에 다다를 정도의 실력이면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돈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기로 생산물보다는 생산수단에 초점을 맞춰 삶을 살 수 있는 돈이 돈을 버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다다르면 다른 이들이 돈이 돈을 번다며 부러워하지만 이건 역시 시간과 정성이 만든 결과일 따름입니다. 이를 잘 표현해주는 피카소의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의뢰인이 피카소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카소는 단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고 8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너무 날로 먹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했는데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분 만에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40년간 그림만 그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정복님과 제갈현열님이 공동 집필하신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책을 간단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 리뷰는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재테크마인드와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소개해드린 스탁스타 허스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책 리뷰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